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복습한 거 복습하고 갈게요. 8페이지부터 복습하면 되나요?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일단 산은 수용액 상태에서 무엇을 내놓는?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산의 특징은 맛은 신맛, 금속과 반응해서 어떤 기체? 수소 기체, 탄산 칼슘과 반응해서 어떤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그다음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염기는 수용액 상태에서 무엇을? 이걸 수산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OH-를 내놓는 물질. 맛은 그냥 뭐를 녹여요? 단백질. 그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있고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산의 이온화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H+를 내놓습니다. 알겠죠? 염기 이온화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을 내놓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온화된 식들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지시약 색깔. 선생님 노래 같이 불렀었나요? 네. 자, 그럼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시작. 무무 빨주 노초파. 시작. 좀 더 밝게 불러줄 순 없겠니? 자, 시작.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무빨은 페노프탈레인, 빨주노는 메틸 오렌지, 노초파는 BTB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을 봤었어요. 각 실험들이 무엇 때문에 변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산과 염기 맨 처음 설명했을 때 술 먹었을 때 속이 쓰리면 제산제를 먹는다라고 혹시 얘기했었나요? 네. 그게 바로 중화 반응을 이용한 거예요. 자, 중화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 아니, 네. 혹시 깨울 수 있겠어? 어디 아파?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실명을 부르지 못하고 있어. 알겠죠? 학생, 자, 정신 차리고 지금 복습이 끝나서 진도 나갈 거라서 이제 깨웠어요. 학습지 어디 있나요? 학습지 꺼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중화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 반응은 무엇이냐면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물이 생성이 되는 반응이에요. 산은 H+를 내놓고 염기는 OH-를 내놓죠. 두 개 합하면 H가 두 개. 5관계니까 물이 됩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산과 염기가 만나서 H2O 물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산, 염기를 더하게 되면 물과 염인데 염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을 합한 거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반응해서 물이 생성이 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HA라는 산이 있고 BOH라는 염기가 있었을 때 얘네들을 반응시키게 되면 여기에 있는 H와 여기에 있는 OH가 만나서 물이 되고 얘는 음이온이고 그쵸? 얘는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BA라는 나머지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염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해서 생성이 되는 것들 염이라고 하고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은 중화 반응에서는 H+와 OH- 그리고 H2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반응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가 Cl-고 그 다음에 얘가 H+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Na+고 그 다음에 얘가 OH-예요. 됐나요? 네. 자, 반응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H+와 여기에 있는 OH-가 만나겠죠? 그래서 얘랑 합쳐져서 물이 되고 얘랑 합쳐져서 물이 됩니다. 결국에는 물 분자가 두 개가 생기고 나머지 Na+가 두 개, Cl-가 두 개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반응이 있어요. HCl이 물속에서 이온화가 되면 H+와 Cl-가 되고 NaOH가 물속에서 이온화가 되면 Na+와 OH-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반응식을 이렇게 합해서 쓰게 되면 HCl과 NaOH가 만나서 물 한 분자랑 NaCl 남는 것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이런 것들을 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하는데 그런 열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반응하는 수소 이온과 반응하는 OH 마이너스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반응할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은 H 플러스와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할 때 물이 생성이 되는데 그때 특징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때 열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이라고 해가지고 중화열이라고 할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중화점을 여러분들 앞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중화점은 무엇이냐면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완전히 중화된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과 염기 혼합 용액 속에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남아있지 않아요. 알겠나요? 자, 이때는 산에 있는 모든 H 플러스와 염기에 있는 모든 OH 마이너스가 모두 다 반응하니까 열도 가장 많이 발생했겠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중화점을 찾을 때는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을 여러분들이 찾아주거나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용액이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중성입니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중화점 찾을 때는 중성인 지점을 찾거나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해서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을 찾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 그림으로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커에 HCl이 녹아 있고 여기에 조금씩 NaOH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 이 상태를 보게 되면 H 플러스 몇 개 있어요? 2개. Cl 마이너스도 2개 있죠. 그래서 H 플러스가 2개, Cl 마이너스가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NaOH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0개예요.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고 BTB를 떨어뜨리면 노란색을 뜰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드디어 NaOH를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Na 플러스가 1개, OH 마이너스가 1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OH 마이너스랑 얘랑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Cl 마이너스는 변화가 없고 물 분자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1개 남아있고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하나 들어갔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H 플러스가 1개, 그 다음 Cl 마이너스는 그대로 2개, Na 플러스는 1개, OH 마이너스는 넣자마자 반응되니까 0개입니다.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용액의 액성은 산성, BTB를 떨어뜨리면 노란색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또 Na 플러스를 1개 떨어뜨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OH 마이너스와 여기에 있던 H 플러스가 만나서 뭐가 돼요? 물이 될 거고 Cl 마이너스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Na 플러스도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한 개가 더 증가하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H 플러스의 숫자 0개, Cl 마이너스 2개, Na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도 그치 넣자마자 반응되니까 0개입니다.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둘 다 없으니까 용액 액성은 그쵸 중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중화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중성이니까 BTB 떨어뜨리면 그렇죠 초록색입니다. 자, 여기다가 또 NaOH를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들어갔을 때 이 OH 마이너스와 반응할 수 있는 H 플러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OH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Na 플러스도 한 개 더 증가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H 플러스는 0개, Cl 마이너스 2개, Na 플러스 3개, OH 마이너스 1개입니다. 그러니까 OH 마이너스가 있고 H 플러스는 없으니까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입니다. BTB를 넣으면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1, 2, 3, 4 중에 3번에서 중화점이 나타났고 가장 많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가 가장 높을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이온의 숫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이온의 숫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여기도? 여기는? 여섯 개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온의 숫자가 일정하다가 중화점이 지나면 증가하기 시작해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일정량의 HCl 소용액에 온도가 같은 NaOH 소용액을 넣었을 때의 온도 변화와 이온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가해준 NaOH 수용액의 부피인 거고, 자 왼쪽에는 혼합 용액의 온도예요. 자 그러면 NaOH 수용액을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점점점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H 플러스와 OH가 반응해가지고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중화열이 발생을 계속하니까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가장 높은 점을 지나면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높은 점이 중화점이에요. 근데 왜 중화점이 지나면 다시 온도가 떨어지냐면 봐봐, 일정량의 수용액에 온도가 같은 NaOH 수용액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10도씨의 HCl 수용액에다가 10도씨의 NaOH를 계속 넣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가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온도가 높아졌겠죠. 그래서 중화점을 딱 찍어서 한 15도씨가 됐다고 합시다. 여기에다가 온도가 똑같은 걸 넣으니까 10도씨에 계속 NaOH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15도씨에다가 10도씨 넣으니까 온도가 떨어지겠어, 높아지겠어? 그래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중화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처음과 같은 온도의 NaOH 수용액이 가해짐으로 혼합 용액의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해준 NaOH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 온도가 나왔을 때 가장 피크가 중화점이다. 그리고 이때 중성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이온 숫자 보도록 할게요. 자 가해준 NaOH 수용액 부피에 따른 이제 이온 숫자입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자 Cl-, 자 요거를 보는 거예요. 자 Cl-의 숫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H+를 볼게요. H+는 줄어들다가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줄어들다가 중화점에서 0이 됩니다. 됐나요? 다음에 Na+ 볼게요. Na+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증가합니다. 왜냐면 반응을 하지 않는데 계속 넣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a+는 계속 증가합니다. 자 OH-는 처음에 없고 두 번째도 없고 세 번째도 없다가 이제 여기서 생겼죠. 그래서 0이었다가 중화점을 지나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0이었다가 중화점을 지나서 증가하게 돼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려져 있을 때 얘가 요 반응에서 Na+다 알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려져 있을 때 얘가 Cl-다 알 수 있겠죠? 얘가 이렇게 가려져 있을 때 요 반응에서 얘가 OH-다 이렇게 가려져 있을 때 얘가 H+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시학의 색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혼합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시학의 색변화로 이 중화점을 찾으려면 당연히 지시학의 색변화가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어떤 색인지 알아야겠죠? 알겠나요? 네. 중화점은 용액이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중성이다. 모든 H+와 모든 OH-가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혼합 용액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중화점이고, 그 이유는 중화점에서 가장 많은 H+와 OH-가 반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네. 자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정량의 산 혹은 염기에 온도가 같은 산에는 염기를 넣을 거고 염기에는 산을 넣겠죠. 이랬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가장 피크점이 중화점이란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산수용액, 염기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후 각각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할 때를 한번 볼 건데, 자 어떤 거냐면 HCl 수용액 2ml랑 그 다음에 NaOH 수용액 10ml를 혼합해서 온도를 측정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HCl 수용액 4ml와 NaOH 수용액 8ml를 혼합해서 온도를 측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HCl 수용액 6ml랑 그 다음에 NaOH 수용액 6ml를 혼합해가지고 온도를 측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 실험 한번 해가지고 온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서 얘 실험 측정해서 온도 측정하고, 그 다음 얘 또 만들어가지고 온도를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자 위에 거는 계속 한 군데 하나의 비커에다 계속 추가적으로 넣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A 실험 따로, B 실험 따로, C 실험 따로 해가지고 온도를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아래 차이점 알겠어요? 얘는 하나의 비커에다가 NaOH를 계속 넣어준 거고, 얘네들은
A 실험 따로 하고 B 실험 따로 하고 C 실험 따로 해가지고 각각의 용액 온도를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같은 농도의 HCl과 NaOH를 섞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다음 거는 이제 다른 농도의 HCl 수용액과 NaOH 수용액을 섞을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같은 농도의 HCl 수용액과 NaOH 수용액을 혼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알겠나요? 자, 같은 농도란 얘기는 같은 용액 속 부피에 얘네들이 같은 비율만큼 있다는 얘기겠죠? 네. 자, 예를 들어서 10ml NaOH 10ml 속에 Na 플러스가 10개, OH 마이너스가 10개예요. 같은 농도란 뜻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10ml의 HCl 수용액 속에 H 플러스가 10개, 그렇죠. Cl 마이너스가 10개란 뜻입니다. 같은 농도란 얘기.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실험은 얘를 2ml, 얘를 10ml를 반응시킬 거예요. 그럼 여기 속에는 H 플러스가 몇 개 있을 것 같아? 2개. 나 여기에는 OH 마이너스가 10개의 OH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몇 개씩 반응할까요?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2개 일어난 거야. 됐나요? 자, 여기는 4개. 여기는 8개. 몇 개가 일어나요? 4개. 4개. 여기는 6개. 여기는 4개. 그치, 여기가 4개밖에 없으니까 4개. 여기는 2개. 그러면 1, 2, 3 여기 ABCD네. A, B, C, D, E가 있을 때 가장 많은 중화 반응이 일어난 시험관은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각각 실험에서 온도를 측정했을 때 C 실험관에서 가장 많은 H 플러스와 가장 많은 OH 마이너스가 반응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중화열이 생겨서 가장 온도가 높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 내용이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액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개를 이렇게 섞었어요. 그러면 2개의 H 플러스와 10개의 OH 마이너스가 있을 때 H 플러스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사라지게 되고 얘는 몇 개 남아요? 그럼 8개의 OH 마이너스가 남게 됩니다. 이거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두 분자의 물분자가 생기면서 8개 OH 마이너스가 남게 돼요. 자, 그러면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 그죠? 자, 얘 같은 농도니까 4개의 H 플러스 8개의 OH 마이너스가 있겠죠? 자, 그럼 2개를 섞었어. 그럼 H 플러스 하나와 OH 마이너스 하나가 반응해서 물분자 1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OH 마이너스를 4개 쓰면서 얘를 합쳐가지고 4개의 물분자를 만들면 되겠죠? 그럼 몇 개의 OH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 자, 얘는 다 반응하죠? 그러니까 중성. 자, 얘는 얘가 사라지니까 얘가 4개의 H 플러스가 남게 되면서 산성. 얘도 산성입니다. 이것까지 찾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 중화점은 여기고 여기가 A 시험관은 염기성, 염기성, 중성, 산성, 산성이다. 그래서 BTB 떨어뜨리니까 얘가 염기성이라서 푸른색, 푸른색, 녹색, 그다음 노란색, 노란색이다. 이런 것까지 다 찾을 수 있겠죠? 좋아요. 그 내용 이렇게 있으니까 한 번씩 보면 되고, 결국에는 같은 농도의 HCl 수용액과 NaOH 수용액의 같은 부피에는 같은 수의 H 플러스와 이제 OH 마이너스의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이제 1대1로 반응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중화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용액의 액성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농도가 다를 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농도의 HCl 수용액과 NaOH 수용액 혼합할 때입니다. HCl 수용액의 농도가 NaOH 수용액 농도의 2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의 2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부터 하자. NaOH 수용액 10ml에 만약에 NaOH가 10개가 있어요. 근데 얘가 2배라고 했죠?
그럼 똑같은 10ml에 HCl은 몇 배가 있는 거예요? 20배. 그렇죠. 20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자, HCl 수용액이 얘 2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HCl 수용액 2ml에는 몇 개의 H 플러스가 있어요? 4개. 여기는 10개. 합하면 얘 2개 섞으면 4개의 물 분자가 생기고 몇 개의 6개의 OH 마이너스가 남겠죠? 네. 그쵸? 그러면 얘는 염기성. 자, 얘는 중성. 몇 개의 H 플러스가 있어요? 8개. 8개. 얘는 합쳐지면 중성. 8개의 물 분자가 생기면서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서는 12개의 H 플러스, 6개의 OH 마이너스죠? 그러면 6개의 H2O가 생기고 6개의 H 플러스가 남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얘는 중성이고 얘는 산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4개가 반응했고 4개씩, 여기에서는 8개씩, 여기에서는 6개씩 반응했어요. 그럼 A, B, C 중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B에서 가장 많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열도 가장 많이 생겨서 온도도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중성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어때요? 얘는 6개가 반응하고 얘는 4개만 반응하고 얘는 2개만 반응하니까 중화열이 조금씩 덜 생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래프랑 지금 요 그래프랑 차이점 알겠어요? 네. 얘는 같은 농도니까 같은 미리수까지 같은 미리리터끼리 반응했을 때 가장 많은 중화열이 생긴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닐 때. 얘가 2배니까 반일 때 가장 많은 중화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와 미리수를 봤을 때 농도가 몇 배인지 추론할 수 있겠어요? 네. 그다음 요거를 봤을 때 요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그다음 요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차이점 알겠어요? 얘는 농도가 같은 거고 얘는 농도가 다른 건데 요거를 봤을 때 얘가 2배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좀 어려워요. 알겠나요? 그러면 자, 그 내용들 이렇게 쭉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여러분들을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온 숫자와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량의 HCl 수용액과 여기에 온도가 같은 NaOH 수용액을 넣을 때 어떤 앞에 예시냐면 우리 요거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네. 하나의 비커에 NaOH를 계속 넣을 때입니다. 자, 우리 이온수 셌었어요. 처음에는 얘가 2개, 얘가 2개, 얘가 0개, 0개. 그래서 총 이온 숫자는 4개. 하나 넣었을 때는 이렇게 변해가지고 4개. 그 다음에 또 넣었을 때는 이렇게 변해서 4개. 이렇게 해서 6개였습니다. 기억나죠? 네. 자, 그러면 총 이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온수는 중화점까지 갔다가 이제 중화점을 지나게 되면 계속 NaOH를 넣어주니까 이온 숫자가 증가할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감소하다가 중화점에서 0이 돼서 계속 0일 거고, Cl-는 변화가 없고, Na 플러스는 계속 넣어주니까 계속 증가합니다. 그 다음 OH-는 처음에 계속 반응해서 없다가 중화점이 지나면 계속 넣어주니까 증가하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얘랑 그래프 기울기 1로 같은 거 알겠어요? 1대1 NaOH가 이온화가 되면 Na 플러스 1개, OH-가 1개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랑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음수기 뭐라 그러냐 이거를? 뭐라 그러지? 역수? 음수? 절대값. 그래, 기울기의 절대값은 같은 거 알겠죠? 왜냐면 NaOH가 하나 넣으면 OH-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H 플러스가 하나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절대값이 같다. 맞죠? 크기. 기울기 크기가 같다. 알겠나요? 좋아요. 이제 전류의 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순수한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고 여기 안에 이온이 녹아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러면 총 이온수가 똑같으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이온 전류의 세기가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감소합니다. 왜 감소하냐면 자 이온수가 같은데도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는 이유는 이온 한 개당 전기 전도도가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크고 나머지 이온들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온수가 같더라도 얘네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중화점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으니까 이온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전류의 세기가 최소로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이온들을 넣어주니까 전류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류의 세기에 대한 그래프가 나타났으면 전류의 세기는 여기 최소값이 중화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중화 반응의 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 게 있어요. 자 위에서 우리 염산이 분비가 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술을 엄청나게 먹으면 이 위벽을 보호하고 있던 점액질들이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위 내부에 있던 H 플러스가 위 벽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쓰리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산이에요. 산을 없애려면 우리 중화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OH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강한 OH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속쓰림이 느끼기 전에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염기를 넣어주는데 이런 것들을 제산제라고 합니다.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거는 약한 OH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 혀나 이런 거 녹이지 않고 위 속에 들어가 가지고 H 플러스를 제거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종이의 변색을 막기 위해서 중성질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종이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이 되는 것은 종이가 산성지이기 때문인데 종이를 만들 때 이런 염기성 물질들을 넣게 되면 중화 반응이 되면서 변색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충치 예방을 위해서 양치질하는 거. 입안 세균이 당을 분해해서 산을 만듭니다. 그래서 산은 치아의 에나멜층을 벗겨내가지고 충치의 원인이 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선 치약에 약한 염기성 물질을 첨가해가지고 중화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세균이 만들어내는 산을 없앨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다음 생선의 비린내. 자 비린내는 트라이메틸아민이라는 염기성 물질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횟집 같은데 가면은 레몬을 주죠. 레몬 뿌려 먹으라고. 그래서 산성 물질을 레몬즙을 뿌려가지고 중화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초밥 먹을 때 그 초가 식초이지 않나요? 밥에 식초랑 설탕을 섞어가지고 거기다 생선 올리죠. 식초에 있던 이 산성 물질이 또 생선에 있던 염기성 물질인 비린내를 또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앞으로 초밥 먹을 때 이것은 중화 반응.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다음 산성화된 토양입니다.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식물한테 안 좋아요. 그래야 석회가루와 같은 염기성 물질을 뿌리거나 콩가 식물을 심게 되면 뿌리오 박테리아가 대기 중에 질소를 이용해서 염기성을 띤 질소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다음 산성화된 호수, 염기성인 석회가루를 뿌리면 되고 이산화황을 제거합니다. 공장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황을 염기성 물질로 이제 중화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 자, 벌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 술을 바르면 되는데 우리 암모니아 술을 가지고 다닙니까? 오줌에 다 가지고 다니겠죠? 벌침에 벌에 쏘인 적 있어요? 많죠. 저 초등학교 유치원 때. 근데 방금 지금 벌에 쏘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물어본 아니 저 유치원 때 축구공 가지러 가려고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있네요 근데? 한 8방 정도 쏠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때 아마 면역이 다 생겨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맞아도 괜찮을 거예요. 아 진짜예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맞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벌은 피하세요. 네. 알겠죠? 말벌과 꿀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꿀벌은 한번 벌침을 쏘잖아요. 그럼 본인 그 벌침 끝에 내장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날아갈 때 내장이 쑥 빠지면서 죽어요. 근데 이제 말벌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고 계속 찔러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벌집을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말벌집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해? 소방서에 전화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위험하니까. 근데 우리 학교에서 말벌 들어오면 누굴 부르겠어? 나를 부릅니다. 내가 생명과학 전공일 뿐이라고. 알겠죠? 예전에 학교에 혹시 장수말벌 본 적 있나요?
장수말벌은 어떤 느낌이냐면 벌이 좀 크네 이러면 장수말벌이 아니에요. 그냥 말벌이고 뭐야 저건 참새인가 이러면 이제 그게 장수말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수말벌을 그 후라이팬 같은 걸 치면 땅 소리가 나요. 근데 죽지 않아요. 나한테 달려들겠지. 그래서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장수말벌이 들어왔는데 나를 부릅니다. 난 뭐 어떡하, 난 죽어도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다행히 창틀 사이에 있어가지고 선생님도 누굴 불렀어요? 여기 우리 BTL이라서 관리하시는 관리소장님 계시지. 관리소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이 F킬라를 가져와가지고 틈 사이 어마어마하게 뿌렸어요. 그럼 결국 죽긴 죽거든요. 선생님 또 생명과학 전공이잖아. 그걸 또 여러분한테 보여주겠다고 걔를 또 표본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곰팡이 썰어서 버리긴 했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저게 샌가하면 피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실에 벌이 들어오잖아요. 벌은 교실에 들어와서 계속 교실을 맴돌죠. 걔는 왜 그럴까? 나가는 길을 몰라서요. 왜 모르냐면 이 곤충들이 움직일 때는 낮에 움직이죠. 낮에 태양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형광등이 태양만큼 밝아요. 그런 맞아요. 그래서 벌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 막 혼비백산 하면서 애를 더 흥분시키지 말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벌보다 2만 배는 크잖아요. 벌 입장에서 여러분들 더 무서운 존재란 말이지. 근데 그래서 벌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조용히 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두면 걔가 알아서 나갈 거예요. 태양이 밖에 있으니까. 왜냐면 벌들이 방향을 찾을 때는 태양을 중심으로 찾는데 여기 교실에는 너무 많은 빛들이 있잖아요. 얘들 태양으로 착각해가지고 걔가 사실 이 빛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 불 끄면 나가요? 예, 방금 설명한 대로 불을 끄면 나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벌 들어오면 조용히 불을 끄세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벌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애들이 다 꽂히려서 혹시 전공이 뭐지? 전공이 뭐라고요? 뭐 한다고? 지가 많은 방해. 혹시 문과 계열로 진학할 예정입니까? 좋은 그런 감성적 표현이에요. 벌이 우리 교실에서 나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꽃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대단한 거 말할 거지. 대단해요. 그 이유는 되게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런 문학적 표현을 들어가지고 이제 감당하기 힘들긴 하지만 아니 근데 시킨 건 아니 얘가 한 거야. 나중에 혹시 문과 쪽으로 진학할 예정이면 오늘 이걸 주제로 시를 하나 작성해서 발표하면 선생님이 이쁘게 잘 써주도록 할게요. 알겠나요? 자, 다시 우리 어디까지 했죠? 벌에 쏘였을 때 그렇게 해주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무당벌레가 내 몸에 붙었다. 그럼 귀여워해준다. 그럼 귀여워해주면서 얘를 탕 치면 얘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치? 무당벌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 무당벌레가 붙었어. 손을 차렷하고 내리면 가장 높은 곳이니까 내 얼굴 타고 목 타고 정수리에 도착하면 날아가겠지. 대신에 손바닥을 위로 향하면 가장 높은 곳이 여기니까 손가락 끝에서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벌레 붙으면 탕 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아프하니까. 알겠나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화반응까지 다 끝내서 6단원이었나요? 이거 다 끝냈고, 와우. 그럼 이제 학습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자, 우리 그 부교재 있죠? 부교재 빠르게 복습하면 부교재도 3페이지밖에 안 돼요. 알겠죠? 부교재 빠르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부교재 몇 페이지예요? 39페이지. 자, 산과 염기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는 다 했고, 자, 산은 무슨 맛이 나요? 그렇죠. 신맛이 납니다. 그 다음에 지시약에 따른 색깔 변화는 다음과 같으니까 문무빨주 노초파 여러분들 외우고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산은 금속 마그네슘과 반응해서 그쵸,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고, 산은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인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자, 염기성 무슨 맛이 나요? 쓴맛이 납니다. 그 다음에 지시약의 색깔 변화는 다음과 같고,
자, 대부분의 금속과는 또 반응하지 않고, 다음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손에 닿으면 미끌거립니다. 자, 산의 이온화, 산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인 그렇죠,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내고, 그래서 수소 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다양한 산들의 이온화 반응식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했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냥 외워야 합니다. 알겠죠? 자,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 까닭은 물에 녹아 공통적으로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이에요. 자, 그 염기의 이온화, 염기가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이제 음이온인 수산화 이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암기를 좀 해야 되고, 염기가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 까닭은 수산화 이온을 공통적으로 내놓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럼 중화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무엇이 물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항상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게 되고, 여기 3번은 염이에요. 염.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물과 함께 생기는 물질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해서 생성이 됩니다.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용액의 액성 변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얘는 산성이에요, 중성이에요? 산성. 얘도 산성. 얘는 중성. 얘는 염기성입니다. 알겠나요? 자, 중화열.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중화열이라고 하고, 반응하는 산과 염기의 양이 많을수록 열이 발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됐을 때 용액 온도가 가장 높아요. 자, 일상생활 속의 중화 반응. 생선 비린 없애기 레몬즙 뿌리게 되고, 산성화된 토양 속에 석회가루를 뿌리면 됩니다. 네, 벌에 쏘였을 때 쏘인 부위에 암모니아수를 바르면 되고, 암모니아수 찌린내가 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위산이 과다 분비될 때 제산제를 복용하면 속쓰림이 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벌침 쏘였을 때는 카드로 밀어내면서 벌침을 뽑아야 돼요. 알겠죠? 뭐야? 끝났네요. 오늘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단원을 지질 시대에 나갈 거니까 요거 준비해 오도록 하세요. 알겠나요? 좋아요. 고생했어요.